사실 그 6월 16일 날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소수 지분을 매각해서 약 2조 원을 조달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최근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작업을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와 시티글로벌 마켓증권 HSBC 이 주간 업무를 맡으면서 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 LG화학이 지금 나름대로의 구조조정과 그리고 또 화학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그 자금 소요, 그래서 나름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한 자산 매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81.4%를 보유하고 있는 뭐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왔잖아.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됐고, 또 제가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카카오처럼 그렇게 안 좋은 흐름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뉴스가 진행되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2조 원의 자금 조달을 때문에 블록딜을 할 것이다. 블록딜의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블록딜을 하게 되면 종목들이 한 7, 8%, 요 근래 두산마켓이 블록딜 한다면서 또 7, 8%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런 흐름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이 블록딜 우려로 인해서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게 이제 비단 그 뭡니까? 3일 전이잖아요. 그죠? 4일 전. 6월 16일 뉴스가 나왔고, 그것이 이제 반영된 6월 19일 날 장중에 5.1%까지 떨어지고 뭐 4.6% 정도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사실 이 LG화학이 올해 설비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에서 LG엔솔의 지분 매각은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월 31일 날 2022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조 원 가량의 설비 투자가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특히 이 재무 CFO가 직접 자회사 지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급락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뉴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분 매각설이 휘말렸었던 LG화학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나왔어요. 네, 좀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국의 고시원 배터리가 미국 진출한다, 이럴 때는 그 텔레그램에 노출된 내용이 일파만파 기사화가 되고, 거기에 장중에 특정 방송국이 방송하는 그런 형태가 진행됐는데, 이 LG화학 이 해외 교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 내용은 뉴스가 잘 퍼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립니다. 소수 지분 매각설에 주가 고점 대비 10%가 급락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블록딜 대신 교환사채로 주식 희석 부담을 던다, 이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블록딜이 아니고 LG화학이 운용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고,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HSBC, 시티글로벌 마찬가지고, 교환 대상은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일 거고, 왜냐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81.84%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발행 규모는 6월 16일 날 나왔었던 기사 내용과 거의 동일하게 총 발행 주식의 1.5%로 약 2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교환 가액은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의 종가를 기준으로 프리미엄을 얹어서 결정되는데, 그런 교환 사채는 이제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LG화학은 지난달부터 해외 교환 사채 발행 절차를 진행해 왔고, 기획재정부 인가를 거쳐서 이번 달 6월 중 발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LG화학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소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블록딜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19일 날 5%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매각 규모가 전체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지만 최대 주주가 지분을 파는 데다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로 시장에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었던 부분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최고가 61만 4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분 매각 소식 이후 사흘 연속 하락하면서 55만 8,500원에 마감을 했고 오늘 6월 22일 종가는 56만 9천 원. 그죠? 사실 LG화학이 이번 교환사채 발행 시에 프리미엄을 40%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제까지 종가가 우리 종가에 따라서 이제 프리미엄이 틀려지잖아요. 가격이 60만 원이라고 하면 교환 가액은 종가의 140%인 84만 원이라는 뜻인데 55만 원까지 내리면 77만 원으로 교환 가액이 하락하게 되고 지금 이제 57만 원인 경우에는 또 거기에 이제 40%, 140%를 곱하면 되겠죠. 여튼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처음 6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이 프리미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하튼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더 하락할 경우에는 교환사채 발행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담 요인이기도 하죠. 어차피 LG화학이 돈이 필요로 해서 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근데 요 부분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조금 내려왔다고 발행하지 않는 것보단 발행하는 게 좀 나을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행여나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않고 또 블록딜을 하게 되면 그 잠재적인 부담은 계속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하튼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바켓 지분 5% 이 부분을 개장 전에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하면서 두산바켓의 주가가 8% 급락했었던 부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이 7, 8% 할인해서 발행하는 부분 때문에 이 영향을 세게 받는데 사실 교환사채는 투자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서 주식을 파는 것으로 발행 조건이 우호적이면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죠?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를 발행해서 주식 가치가 희석되지만 교환사채는 보유한 자사주를 주기 때문에 지분 희석 부담도 적고 낮은 발행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하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가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만큼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성장 1등 주잖아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접근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큰 폭으로 접근하지 않는 이유가 유통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난번 그 보이스 물량 풀릴 때도 일정 정도 이 시장의 유통 물량이 좀 더 늘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자기네들이 보유한 주식이 지금 유통 물량이 20%가 채 안 되니까 유통 물량을 다 샀다 해도 20%밖에 안 되잖아요. 기관 외국인. 그러면 20%도 안 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그 주식이 많이 올라가길 바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싼 가격에 위치해 있을 때 그게 블록들이든 어떤 식으로든 유통 물량이 좀 증가해서 자기네들이 보유한 수량을 좀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만큼 성장의 핵심인 섹터 종목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요 뉴스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양호하고 좋은 뉴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 지난 4월 4일 날 총 발행 주식의 2.8%인 2조 2,400억 원어치의 해외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었어요. 그 교환 사채를 발행한 이후에 SK 하이닉스가 한 일주일 동안 6.6%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 교환 사채 2조 2,400억 원어치 발행한 이후 발행을 하니까 공시한 당일날 1,000만 주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얼마입니까?
그죠? 11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죠? 12만 원, 11만 5천 원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교환 사채로 매각한다면 빅 블록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아셨죠?